그래서 몸 전체의 균형이 맞아질 때 피부도 안정되고 건선도 회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원장님, 건선은 정말 치료 기간도 길고 또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악화되다 보니까 사실 치료를 받다가 한의원을 한번 가볼까 생각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한의원에서는 건선을 어떻게 치료하고 또 건선을 어떤 식으로 바라보는지에 대한 그러한 부분들을 좀 설명을 해주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건선은 이제 피부 자체의 문제로만 생기는 것이 아니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몸 속의 열의 흐름, 수분의 균형, 어떤 체질적인 문제, 면역 상태가 여러 가지로 영향을 줘서 생기는 질환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한약에서는 건선은 몸 전체적인 어떤 균형의 틀어짐으로 생각을 하고 치료를 접근하고 있습니다. 한약에서는 건선을 크게 이제 4가지 정도로 나눠서 이제 특징을 가지고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일단 열, 독에 대한 거, 그리고 건조함, 그리고 체질적인 것들을 통해서 설명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열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면요. 몸 안에서 열이 쌓이면 피부에 붉은기가 올라오고 가려움이 쉽게 생기게 됩니다. 특히 겨울 난방처럼 더운 환경이 조성이 되면 열이 몸 바깥으로 빠지지 못하고 처리되지 못해서 피부 증상들이 악화되는 경우들이 많이 생깁니다. 또 두 번째로는 체내 노폐물, 아까 독소라고 표현했던 체내 노폐물, 염증 등으로 설명을 해보면요. 몸이 좀 피곤하거나 내 몸의 여러 가지 장부의 기능이 떨어지면 몸의 피부에 생긴 노폐물들이 잘 처리되지 않고 염증이 잘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피부가 붉어지고 가려워지면서 각질의 형성들이 과도하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건조함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겠는데요. 겨울에는 공기도 건조하고 그러면서 피부 장벽이 굉장히 약해지기 때문에 건선 부위나 그 주위가 더욱더 거칠어지고 각질이 굉장히 두꺼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건선이 심하게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제 체질적으로 좀 말씀을 드려보면요. 크게 양인, 음인으로 나눠서 설명을 해보면 양인은 신체 속에 열이 많아져서 피부 쪽에 열이 뻗쳐 올라와서 아까 얘기 드렸던 것처럼 염증이 더 생기고 각질이 더 많아지게 되기 때문에 열을 좀 낮춰주는 방법으로 치료를 접근하고 있고요. 음인은 몸이 차갑고 순환이 안 돼서 수분 공급이 잘 안 되기 때문에 피부가 건조해진다라고 보고 있어서 음인은 몸을 좀 따뜻하게 하고 피부 쪽으로의 순환을 많이 도와서 피부 쪽으로의 수분 공급이 충분히 될 수 있는 몸 상태를 만들어 건선을 치료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한의학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양인, 음인으로도 나눠서 설명을 해주시고 하셨는데 정말 궁금한 거는 우고한의원에서는 건선을 어떤 식으로 치료를 해주시고 있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건선은 치료가 사실 그렇게 간단한 치료는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 가지의 어떤 조건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같이 고려해서 치료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원을 하시면 일단 그분의 어떤 현재 상황, 생활 패턴 이런 것들을 면밀하게 질문을 드리고 정보를 캐내야 돼요. 그래서 생활 속에서 건선을 악화시킬 수 있는 인자들을 찾아서 먼저 그런 것들을 줄여주는 생활 지도가 먼저 이루어지고요. 두 번째로 이 환자분의 몸 상태가 어떤지 그리고 어떤 체질인지를 이제 알아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맥을 짚거나 배를 눌러보거나 또는 여러 가지 이제 피부 상태를 직접 눈으로 확인하거나 등등으로 환자분들을 진료를 해서 환자분들의 특징이나 몸의 체질들을 파악을 하게 되고요. 거기에 알맞는 치료 프로그램을 잡게 됩니다. 그러니까 크게 여러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열이 많은 분, 노폐물이 많은 분, 이게 다 있는데 또 그게 섞여 있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어떤 분들은 우선적으로 열을 먼저 내려줘야 되거나 아니면 어떤 분들은 노폐물을 먼저 없애줘야 되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우선순위를 정하고
그거에 대해서 치료를 하나하나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럼 그때그때 필요한 치료 방법들이 좀 정해지게 되는데요. 거기에 알맞는 약도 처방을 하고요. 그때 필요한 외용제, 바르거나 뿌리거나 하는 외용제를 선택해서 또 사용하게 하고요. 오시면은 해당 부위에 뭐 침 치료를 하거나 뜸 치료를 하거나 이런 것들로 같이 치료해 가면서 단계별로 하나하나 치료를 해가서 결과적으로는 증상을 줄여주고 나아질 수 있도록 하는데요. 근데 이럴 때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순히 건선이 피부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건선이 치료가 되면서 다른 몸의 컨디션도 나아져 가는 것들을 함께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한방 치료의 아주 특징적인 장점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원장님 말씀하신 건 한의원 치료뿐만이 아니라 다른 일상에 도움이 되는 식단이나 이제 생활 관리까지도 잡아주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에 도움이 되는 말씀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뭐 생활이라고 하면 좀 광범위하지만 뭐 하나하나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겨울은 날씨 자체가 건조하고 또 실내에서는 굉장히 뜨겁고 하는 여러 가지가 좀 복합적으로 피부가 힘든 계절이라서 이런 생활 관리에 좀 더 힘쓰셔야 되는 기간은 맞습니다. 우선 식단은 몇 가지만 기억을 하시면 되는데요. 너무 뜨겁거나 너무 맵거나 너무 짠 음식은 가려움을 악화시키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몸이 뜨거운 양인들은 시원한 성질을 갖고 있는 뭐 오이나 양배추 같은 채소나 과일을 조금 더 드시는 게 좋고요. 반대로 몸이 좀 차가운 음인들은 따뜻한 음식과 수분이 많은 음식들을 섭취를 많이 해주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공통적으로 겨울에는 물 섭취가 줄어들게 되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의식적으로 물을 충분히 섭취를 해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좀 설명드렸던 것 중에 실내 온도를 너무 높이진 마시고 의복을 좀 잘 챙겨서 입어주시고요. 실내 습도는 50% 전후로 해서 유지시켜 주시는 게 피부가 좀 더 편해질 수가 있습니다. 샤워하실 때는 미지근한 물로 길지 않게 조금 짧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의 어떤 속도로 빨리 해주시고 샤워 후에는 바로 보습을 해주시면 피부가 훨씬 더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적당한 야외 활동을 통해서 햇빛을 쬐어주면 생체 리듬이 많이 돌아오면서 스트레스도 좀 풀리고 여러 가지로 몸의 면역력을 갖춰가시는데 많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네, 원장님. 결국에 우리 한의원에서는 겉에 피부, 즉 그 자체만 보는 것이 아니라 몸 안에 면역도 보고 체질 그리고 건조한 부분들까지 즉 전체를 본다라는 말씀이시군요. 네, 그렇습니다. 건선은 피부만 봐서는 나아지기가 힘든 질환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몸 전체의 균형이 맞아질 때 피부도 안정되고 건선도 회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철에는 이렇게 여러 가지 생활 습관, 체질 이렇게 고려한 관리가 많이 필요한 시기라고 보시면 됩니다.